요즘 또 미디어 보면은 이런 게 좀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반짝 떠오르는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일반 투자자고 나는 본업이 있는 투자자고 이쪽에 너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삼성전자 외에 조금 네. 좋게 보시는 또 주식이나 섹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요즘 같은 때 이제 국내 주식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장기적인 횡보장이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보이니까 그럼 이런 시점에는 조금 배당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은행주, 막 금융주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은행주, 금융주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크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리 배당 나는 진짜 거죠.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근데 배당은 많이 주는데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어. 막 주가가 막 너무 주가 요동치니까. 자체가. 그래서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어요. 아시죠? 맥쿼리 인프라. 네, 맥쿼리 인프라. 그 주식을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는 이제 어떤 쪽에 사업을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그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데 고속도로나 뭐 지하철, 휴게소, 그리고 에너지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데서 꾸준히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배당을 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은행주나 증권주에 비해서는 조금 덜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 주주님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주님들의 특성은 되게 좀 예전부터 높은 이 배당률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안 많아요. 파시는구나. 네, 이분들은 그냥 목적이 그렇게 막 시세 차익이 잘 아니기 때문에 진득해요. 진득한 투자자들이 그런 주주분들이 많은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은행주나 증권주는 어때요? 진득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 배당은 잠깐 반짝 많이 받으실 수 있지만 마음고생은 심할 거고 하지만 맥쿼리 인프라로 가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기는 하락해도 그래도 막 그렇게 막 요동이 심하게 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투자자가 적은 쪽인 이 맥쿼리 인프라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맥쿼리 인프라 배당률이 한 어느 정도냐면 약 6%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 6% 정도 나오실 거예요. 되게 높잖아요. 은행이 아마 지금 7%가 넘어갈 텐데 그래도 그 1, 2% 좀 낮은 거 대비해서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맥쿼리 인프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 그래도 조금은 떨어졌거든요. 많이 네.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 맥쿼리 인프라도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으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주주들의 성향이 좀 더 진득한 맥쿼리 네. 인프라. 전 왜냐면 저야 뭐 과거에 항상 미국 주식이 좋아요 이렇게 막 외쳤지만 지금은 진짜 달러 때문에 안 되겠거든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이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주식은 네. 미국 주식 배당주 뭐 이런 거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상. 지금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게 지금 1,400원대 환율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환율이 제가 샀었던 때가 환율이 한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였거든요. 1,000원에서 1,100원에 산 사람이랑 1,400원에 산 사람이랑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미 20-30% 차이가 네, 나네요. 그 너무 차이 나는데 그 수익률을 그냥 깔고 가기에는 그거는 너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달러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다면 미국 주식은 지금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응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시면 저도 이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저는 2008년, 2009년 때 그때 환율 때문에 너무 고생했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한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너무 불안할 만큼 그때 되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이 경험을 가지셨으니까 나중에는 좀 달러에 대한 자산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내 배당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또 미디어 보면은 뭐 태조 이방원 네. 막 이래서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 네. 이런 게 좀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태조 이방원 요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태조는 이성계인데 왜 태조 이방원?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엔 조금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에 포함된 게 뭐냐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원자력 이런 쪽이잖아요. 자, 이 주식들 이런 분야들 뭐냐면요. 경기 순환주예요. 네, 경기 여기에 투자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경기 순환을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저점에 들어가셔서 고점에 파시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타이밍 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반짝 떠오르는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 일반 투자자고 나는 본업이 있는 투자자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런 경기순환주인 태조 이방원 이쪽에 너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유행하는 투자를 막 다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경기순환주는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막 우상향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특정 시기에, 지금 같은 이런 특정 시기에 훅훅 뛰어오르거든요. 그럼 경기순환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세상에 많을까?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탁탁 맞춰가지고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경기순환주는요, 여러분, 일종의 천수답 사업이에요. 천수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천수답은 이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천수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진짜 막 단비를 내려주면 그때는 막 이제 행복하지만 그 갑자기 깊은 가뭄이 들어. 그럼 이 사업은 다 망하거나 되게 힘들어지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조 이방원 이거는 경기순환주고 이거는 천수답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좀 하신다면 지금 태조 이방원은요, 예, 천수답에 단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막 벼들이 쑥쑥 너무 행복해해요. 잘 자라요. 하지만 이 단비가 그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이제 또 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게 이제 끝나지 않는 횡보장을 이제 경험을 또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치면 되게 힘들어지실 거니까 정말 내가 타이밍의 귀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좀 피하시는 걸 전 좀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이쪽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올랐어요. 많이 당연히 올랐어요. 올랐겠죠. 이렇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시기는 이미 많이 오른 시기고 이런 이미 많이 오른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천수답 사업에 들어가요. 근데 단비가 그쳐요. 지루한 횡보장이 막 이어지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또 참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사업이 뜨고 있고 이게 뜨는 이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세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뭐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요. 전쟁 때문에 그렇고요. 물류 관련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조선업이 이렇게 뜨고 있는 걸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슈 때문에 지금 다 가뭄에 단비가 막 내리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경기 순환에서 일부 측면을 바라보시는 거고요. 좀 장기간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예민하게 좀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거 지금 유행하잖아요. 이런 유행하는 투자에 아예 그냥 신경을 꺼버리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유행하네 요즘에 어떤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하셔야지 유행하는 투자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다이빙을 하면요. 그거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유행하는 투자 따라서 해봤는데 매도 먼저 맞으면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파요. 아프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유행하는 투자에는 나중에 좀 들어가시는 게 저는 그런 방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 중에서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네.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2차 전지 분야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자동차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는 자동차라는 사업의 파생 상품 같은 거예요. 근데 파생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좋을 때는 진짜 몇 갑절로 좋고요. 나쁠 때는 몇 갑절로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조금만 휘청돼도 여기는 정말 크게 휘청될 거예요.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독감에 걸린다.
이런 분야가 약간 좀 그런 분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좀 쫄깃한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상품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제 재투자의 철학과 재투자의 성향은 그래도 이 파생 상품보다는 조금 더 메인이 되는 가장 이 사업을 주도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거에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먹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 마음 편한 거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뭐 투자가 저처럼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메인으로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 크게 놓고 좀 소액으로 내가 막 재미있게 트레이딩하는 거 얼마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렇게도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역시 그쪽을 따라잡을 순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막 최근에 나오는 유행하는 투자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서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또 경쟁자도 많고 단가 경쟁도 막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네요.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그럼 마음고생하는 거죠.